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5월 들어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5조 원 이상의 매물이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그 5월입니다. 지난 4월에도 3조 원가량의 매물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이 4월 마지막 날 본다면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매수 반전된 그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 들어서는 이 외국인의 유턴하는 그 패턴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요. 뱅가드 펀드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는 5월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급 개선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4월보다는 조금 나은 증시를 5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해외 쪽에서의 움직임도 오늘 새벽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 지표가 좋았습니다. 무역 지표도 개선이 되는 모습에 경제 지표가 상승 탄력에 도움을 줬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발표된 기준금리 인하 역시 상승 탄력의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89%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4,831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0.94%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1,59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1.26% 오르면서 3,440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미국발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8,000건 감소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도 하회하면서 고용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3월에 미국 무역 수지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적자가 전달보다 11% 감소한 38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전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적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 소식도 한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이 GM이 1분기 일회성 경기를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6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유럽 시장에서의 적자가 감소된 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실적을 발표한 GM은 3%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우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종목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0.7% 금융주가 오름폭 늘렸고요. 기술주와 산업 섹터도 1.2%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너지주의 흐름도 1.4% 상승하면서 좋았었는데요. 이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강세였던 종목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이날 1.72%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0.5%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역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중앙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쪽부터 보겠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0.05%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3,858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0.61%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날 7,961선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대 역시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6,46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유럽발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은 2일 통화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0.75%에서 0.25% 내렸습니다. 0.5%로 인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 이후에 첫 인하 소식에 경기 부양 의지가 덧붙여졌습니다.
또 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유로존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 최종치가 나왔는데요. 46.7을 기록해서 전달보다 감소했습니다. 이 여전히 50을 하회해서 21개월 연속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이탈리아 엔리코 레타 신임 총리 정부가 이끄는 이 경제 회생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럼 프랑스 까끄지수부터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날 강세였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업체입니다. 캡제미니사의 흐름 좋았었는데요. 이날 7%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부진했던 종목입니다. 에너지 관리 전문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날 낙폭을 늘렸는데요. 1.8%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업종별 등락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금융주와 기초소재주는 소폭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기술주는 0.6% 오름폭을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날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8.9%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험 회사입니다. 미넬리사의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요. 이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2.5%대 내림폭을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패치백 지수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 흐름부터 먼저 체크한다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융주가 0.2% 올랐고요. 기초소재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통신업종도 0.3%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종목별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강세였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광산 업체입니다. 이 글렌코어 인터내셔널사는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5.36%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 사이어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날 6.8%대 급락하면서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좋았고요. 기업 실적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수의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를 봤습니다. 증시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에 도움을 줬었는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국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부담을 주는 이슈도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일 발표된 제조업 지표 그리고 중국에서의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았는데요. 이날 유럽에서 발표된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 역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는 국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